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인학당의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고사성어 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사은숙배, 보답사, 은의 은, 엄숙할 숙, 절배, 은혜에 보답하여 정중하게 절함. 숙배라는 말은 조선시대 때 조회나 제사와 같은 의식을 행할 때 신하나 백성들이 왕이나 왕족에게 절을 하던 것을 숙배라고 합니다. 주로 통례원에서 관장하였는데요. 사은과 합해서 관료로 처음 임명되었을 때 신하가 임금에게 자신을 등용해준 은혜에 감사함을 표할 때 하는 인사가 있고요. 또 관리가 임지로 떠날 때에 임금에게 작별 인사하는 것을 사은숙배라고 해요. 요즘 굳이 이 성어를 사용한다면 자신을 뽑아준 상사의 감사의 의미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은숙배, 은혜에 감사하여 정중하게 절함. 앵화난만, 벚꽃앵, 꽃화, 문드러질 난, 늘어질 만. 벚꽃이 흐드러지게 무르익음. 앵두나무 꽃이 찬란하게 만개한 모양을 표현했지요. 앵두나무는 그 열매가 다닥다닥 붙어서 열려 있다는 모양에서 마치 우애에 있는 형제가 모여 있는 것 같다 해서 조선시대 때 양반가에서는 의례에 이 앵두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앵화난만, 벚꽃이 무르익음. 저양촉번, 숫양저, 양양, 다을촉, 울타리번. 저양, 순양이, 촉번, 울타리를 들이받다. 순양은 양기가 굉장히 강하고 드세다고 합니다. 해서 뿔로 들이받는 것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다 그래요. 지역의 34번께에 내천대장께가 있는데요. 요 상륙효에 해당합니다. 순양이 함부로 날뛰다가 울타리에 걸려서 불능퇴, 불능수, 물러나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을 설명할 때 저양촉번이라고 합니다. 사리를 분간하지 못하고 저돌적으로 달려들다가 곤란한 상황에 빠질 때 사용하는 성어예요. 저양촉번, 순양이 울타리를 들이받음. 풍우장중, 바람풍, 비우, 마당장, 가운데중. 풍우, 비바람, 장. 요 장자는 전미사처럼 쓰였어요. 그래서 비바람 치는, 중, 가운데. 비바람 치는 가운데.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것 같은 아주 안 좋은 극한 상황에서 시련을 겪고 있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 삶의 고난이나 내면적인 갈등이 심할 때 자연의 현상 중에 하나인 비바람으로 표현하죠. 혹자는 이 장자를 과거시험 보는 과장으로 보고 비바람 속에서 치르는 과거시험장 속이라고 해석하는데요. 글쎄요, 비바람 속에서 과거시험을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참고하세요. 풍우장중, 비바람 치는 가운데. 허심탄회, 빌허, 마음심, 드러날 탄, 품을 회. 허심, 마음을 비우고, 탄회, 마음속에 품은 것을 드러내다.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진솔하게 털어놓을 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할 때 사용하죠. 허심탄회, 마음을 비우고 속마음을 털어놓다.
남우충수, 부실할 남, 피리우, 채울충, 숫자수. 피리를 못 보는 사람이 숫자를 채우다. 이 남자는 넘칠 남의 의미도 있는데 넘치다 보면은 부실하게 되죠. 그래서 넘치다의 반대에 부실하다, 모자라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남우 하면은 피리를 못 보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 재능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재주 있는 척하는 것을 남우라고 합니다. 충수는요, 실력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리를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 전국시대 때 제나라 선왕이 단체로 피리 연주하는 소리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명을 모아서 연주를 시켰대요. 그러자 남각처사라고 하는 인물이 전혀 피리를 불지 못하면서도 피리 부는 사람들 속에 끼어서 때때마다 내리는 녹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선왕이 죽자 이어서 즉위한 민왕은 단체 연주보다 한 사람씩 연주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남각처사가 자신이 피리 연주자들 속에 거짓으로 끼어있던 것이 걸려서 처벌받을까봐 바로 도망쳤다고 하네요. 남우충수, 피리를 불지 못하는 사람이 머릿수를 채우다. 배수진, 등배, 머리수, 진칠진, 강물을 등지고 진을 치다. 일부러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서 군사들로 하여금 끝까지 적에게 항전하도록 하는 전술입니다. 강이나 바다를 등지고 싸우게 되면 물러날 곳이 없지요. 이기지 못하게 되면 결국 물에 빠져 죽게 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전투에 매달리도록 하는 전략법이에요. 중국 한나라의 명장이었던 한신이 조나라를 정벌할 때 이 배수진법을 사용해서 승리를 거둔 것에서 유래합니다. 일부러 군사들을 적게 배치해서 상대가 깊게 들어오게 유도하고 궁지에 몰린 병사들이 끝까지 항전하도록 하고 또 그때 매복해둔 병사들이 역으로 후위하게 함으로써 승리를 거둔 전략입니다. 배수진, 강물을 등지고 진을 치다. 사시복납, 넉사, 떼시, 엎드릴 복, 납일납. 사시복납,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과 여름의 삼복더위와 겨울의 추위.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말하고요. 복납에서 복자는 엎드릴 복자를 쓰는데 1년 중 가장 더운 때를 말합니다. 양력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있는 3개의 복날, 초복, 중복, 말복, 삼복이라고 하죠. 삼경일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는 농사와 관련 없는 잡절기에 속합니다. 요 납자는 겨울 중에 가장 추운 시기를 말합니다. 동지로부터 세 번째 미일에 해당하는 날이에요. 이날은 조상이나 종묘 또는 사직에 제사를 지내던 세시 풍속에 속하는 명절입니다. 따라서 사시복납하면 4계절 동안의 더운 때와 추운 때가 되겠는데 1년 중 기후 변화를 통해서 자연의 순환과 계절의 변화를 강조하는 성어예요. 사시복납,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과 여름의 삼복더위와 겨울의 추위. 애지중지, 사랑할 애, 어조사지, 기중할 중, 어조사지. 애지, 사랑하고, 중지, 중요하게 여기는 모양. 요 지자를 어조사로 해서 어감상 넣었다고도 보고
또 지시대명사로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대상을 중요하게 여긴다고도 하는데, 그냥 애지중지하면요, 조사로서 쓰였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애지중지, 특히 부모가 자식을 지극하게 돌보는 모습을 애지중지한다고 하죠. 애지중지, 매우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모양. 제조지은, 다시제, 만들조, 어조사지, 은혜은. 제조, 다시 만들어준 은혜. 중국 고사에서 비롯된 말이죠. 주로 황제나 군주가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을 때 사용하는 성어예요. 예를 들면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다시 나라를 재건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혹은 큰 재난에서 백성들을 구해줬다든가, 또 죄를 지은 죄인의 형벌을 사면에서 구원해준다든가 할 때 제조지은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특히 이 성어는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을 당해서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서 일본군을 물리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해서 명나라를 향한 그 감사와 존경을 표현할 때 제조지은이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제조지은, 다시 만들어준, 다시 살게 해준 은혜. 천부지국, 하늘천, 줄부, 어조사지, 나라국. 하늘이 준 나라.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를 천부지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치 하늘이 준 곡간과 같은 나라라는 거죠. 천혜의 자원을 품고 있는 땅이다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특히 쓰촨, 사천지방을 천부지국이라고 부른다네요. 사천 땅이 옛부터 비옥하고 수산물도 풍부해서 그 땅을 찬양하는 의미로 천부지국이라고 했답니다. 천부지국, 하늘이 준 나라. 허송세월, 빌허, 보낼송, 해세, 달월. 허송, 헛되이 보내다. 세월, 세월을. 하는 일 없이 세월을 보낼 때 허송세월 보냈다고 하죠. 의미 없이 시간 낭비할 때 표현하는 성어입니다. 허송세월, 하는 일 없이 세월을 보냄. 남아일원 중천금, 사내남, 아이아, 하나일, 말씀언, 무거울 중, 일천천, 쇠금. 남아일원, 남자의 한마디는 중천금, 천금보다 무겁다. 요 중 다음에 비교 어조사 어자가 생략됐다고 보겠지요. 말의 신중함을 강조하는 말인데요. 남자의 말은 매우 중요하고 신뢰할 만하다라는 의미로도 쓰고 있고, 또 남자가 한번 뱉은 말이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줄여서 일언천금이라고도 하네요. 중국 한나라의 명장이었던 한씨는 자신이 병사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고, 그럼으로써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다고 하네요. 남아일원 중천금, 남자의 한마디는 천금보다 무겁다. 대경실색, 큰데 놀랄경, 이를실, 빛색. 대경, 크게 놀라다. 실색, 얼굴색이 변하다. 매우 놀라서 얼굴빛이 하얗게 변하는 상태를 묘사한 말이죠. 한나라 때 곽광이라고 하는 인물이 왕이 자격이 없다고 폐위시키기 위해서
대신들하고 의논을 했다 합니다. 그러자 대신들이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는 것에서 비롯되는 말이에요. 그 외에도 대경실색이라는 말은 많이 있죠. 진시황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라든가 놀랄 일이 많죠.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온통 그런 갑작스러운 소식이나 예상치 못한 사건에 직면했을 때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상황을 나타낼 때 대경실색이라고 합니다. 대경실색, 크게 놀라서 얼굴빛이 창백해지다. 만식, 당육, 늦을만, 먹을식, 마땅할 당, 고기육. 만식, 늦게 먹는 밥은 당육, 고기 맛과 같다. 배가 고플 때는 무엇을 먹든지 다 고기 맛처럼 달다는 의미예요. 시장이 반찬이다 라는 속담도 있지요. 고기 맛을 알면 다른 음식을 먹기 어렵지요. 만식, 당육, 늦게 먹는 음식이 고기 맛에 해당된다. 사세고연, 일사, 형세세, 구들고 혹은 부사로는 본래, 그럴련. 사세, 일의 형세, 고연. 요 고연은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 연자를 모양이나 성질을 강조하는 전미사로 보면 딱딱하게, 굳게 해서요. 사세가 굳은 것 같다.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 같다. 일의 형세가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고 평소 그대로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평상시와 다를 거 없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의미고요. 또 하나, 이 연자를 형용사인 그럴련으로 보면은요, 요 앞에 고자가 부사로 되죠. 그래서 사세, 일의 형세가 고, 본래, 연, 그러하다 해서 무슨 짓을 하든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다. 즉, 앞에 고연은 일의 형세가 아무 변화가 없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고, 뒤에 후자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본래대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차이가 있습니다. 사세고연, 일의 형세가 바뀌지 않았다. 일의 형세가 본래대로 돌아갔다. 애매모호, 흐릴 애, 어두울 매, 모호할 모, 흐릿할 호. 애매, 흐릿허분하고 어둡다. 모호, 분명하지 않다. 이 애매모호, 이 네 자가 모두 흐리멍텅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예요. 말이나 글이 명확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서 그 의미가 불분명할 때, 혹은 어떤 상황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울 때, 또 어떤 행동이나 제스처가 분명하지 않아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때 사용하는 성어입니다. 애매모호, 어떤 상황이나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해하기 어려운 때. 정정당당, 이 정정은 내면적으로 뜻이 올바른 것을 말하고요. 이 당당은 외면적으로 위험 있고 기세가 꼿꼿한 태도를 말합니다. 사람이 일을 대하는 태도가 그 뜻도 올바르고 태도도 꼿꼿할 때 사용하는 시어지요. 한편 이 정정당당의 이 정정을 정자정자를 써서 정정당당이라고 하면은 이때의 정자는 집 당자의 당당처럼 높은 곳에 세운 정자같이 허리가 빳빳하게 곧은 외적인 모양을 표현한 첩어예요. 정리하면 정자정자를 쓴 정정당당은 겉모양이 꼿꼿한 모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발을 정자를 쓴 정정당당은
속으로는 마음을 바르게 하고 겉으로는 그 뿜어나오는 기세가 당당할 때 표현하는 성어입니다. 뜻이 다르겠죠? 정정당당, 뜻도 올바르고 태도도 꼿꼿한 당당한 태도. 천변만화, 일천천, 변할 변, 일만만, 바뀔 화. 천번 변하고 만번 바뀐다. 다양한 방식으로 무궁하게 변화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성어입니다. 특히 그 자연이 무궁무진하게 변할 때 그 변화의 양상이 아주 묘한 조화를 부리는 것 같다는 느낌을 줄 때 이 천변만화라는 성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또 반어법으로 지나치게 변화할 때도 이 성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천변만화, 끝없이 변화함. 풍수지탄, 풍수, 바람풍, 나무수, 소유격 어조사 지, 탄식할 탄. 나무가 바람에 흔들릴 때의 탄식.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마음을 표현한 말인데요. 그런데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니까 불효한 것을 탄식하는 걸까요? 한때 공자가 길을 가는데 한 사내가 아주 구슬프게 울더랍니다. 이유를 물으니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살아생전에 효도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워서 웁니다 라고 했대요. 이때 공자가 말하기를 수 욕정이 풍부지, 자 욕양이 친부대. 나무가 고요하고 싶지만 바람이 그냥 두지 않듯이 자식이 봉양하고자 할 때를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즉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지만 바람이 시도 때도 없이 불어서 도저히 고요히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자식이 효도하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미 부모님은 돌아가셨다.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러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바로 지금부터 효도해라. 이 다음에 돈 많이 벌면, 이 다음에 시간이 나면 It's too late죠. 너무 늦었어요. 지금 효도해라. 그래서 풍수지탄 하면은 내가 효도하려고 할 때는 이미 돌아가셔서 효도할 수 없는 탄식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풍수지탄,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탄식. 남선북마, 남쪽 남, 배선, 북쪽 북, 말마. 남쪽에서는 배를 타고 북쪽에서는 말을 타며 바쁘게 돌아다님. 중국의 남북의 교통체계를 알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의 남쪽 지역은 주로 강이 많아서 배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남방 사람들은 배를 잘 몰고, 또 북쪽 지역은 산과 사막이 많아서 말을 주로 교통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말을 잘 탄다는 의미예요. 이 말은 한때 유비가 손건에게 한 말에서 유래하는데요. 오나라의 대도둑 총사령관인 주유가 유비의 거점지인 형주를 빼앗기 위해서 상처한 유비와 오나라의 왕 손건의 여동생 손상향과의 정략 결혼을 미끼로 유비를 오나라로 유인해서 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뜻밖의 손건의 어머니인 오태우와 여동생 손상향이 유비를 보고 만족해합니다. 어쩔 수 없이 손건은 두 사람의 결혼을 시키죠. 결국 유비를 죽이기는커녕 유비를 손상향에게 시집을 보내고 말죠. 그러자 유비는 손건에게 이제 사돈도 됐고 하니 위나라의 조조를 이기려면
수군이 강한 손건의 군대, 남쪽에 있잖아요. 손건의 군대와 육군이 강한 유비의 군대가 연합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남선북마라고 했답니다. 현재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닌다는 성어로 사용합니다. 남선북마, 남쪽에서는 배를 타고 북쪽에서는 말을 타며 돌아다닌다. 대교약졸, 큰대, 기교교, 같을약, 서툴졸. 대교, 큰 기교, 약졸, 서툰 것 같다. 큰 재주는 마치 서툰 것 같다. 정말로 크게 교묘한 재주는 평범한 사람들에는 뭔가 모자란 것 같이 보이죠. 진정한 재능, 기술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서툴러 보인다. 해서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면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성어입니다. 이 성어는 도덕경 제45장의 대성약결, 큰 성공은 흠이 있는 것 같고 대영약충, 꽉 차 있는 것은 비어 있는 것 같고 대직약곡, 크게 고든 것은 굽은 것 같고 대교약졸, 큰 재주는 서툰 것 같고 대변약눌, 큰 변로는 어눌한 것 같다 라는 기절에서 온 것이죠. 대교약졸, 큰 기교는 서툰 것 같다. 만시지탄, 때늦은 한탄, 늦을만, 때시, 소유격 조사 지, 탄식탄. 시기를 놓친 후에야 후회한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말로 사용하죠.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만시지탄, 때늦은 한탄. 배반낭자, 술잔배, 쟁반반, 일이랑, 깔자. 술잔과 쟁반이 이리가 밟은 것처럼 흩어져 있다. 한창 술을 마시며 즐겁게 노는 모양을 말하거나 술자리가 끝난 후에 그 어지러워진 상황을 표현한 성어예요. 또는 어떤 일이 끝난 후에 어지럽게 늘어놓은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배반낭자, 술잔과 쟁반이 이리가 밟은 것처럼 흩어져 있다. 예, 이상으로 8번째 고사성어 다루어 봤습니다. 공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